안녕하세요. 아산의학도서관의 신의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SCI 2와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임팩트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슬라이드는 좀 많이 만들긴 했어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교육을 하고 채팅창이나 아니면 잠깐 음성을 열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재학술지 인용 SCI2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지 등재의 개념, 학술지가 등재된다는 것은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인용색인 DB는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펀메드, CNAR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술지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등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학술지가 등재될 경우에는 당연히 수록 논문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주요 학술지 인용 DB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외는 웹 오브 사이언스 인용색인 DB 기반으로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엘세비어 출판사에서 나오는 스코프스가 있고, 국내는 KCI에서 나오는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SCI 이런 용어 자체가 너무 혼재돼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안에 다음과 같은 사이테이션 인덱스, 그다음에 특정한 주제에 특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다른 정보원들, 이런 것들이 전부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원문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그런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웹 오브 사이언스 플랫폼 안에 사이테이션 인덱스 아래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이 있습니다. 이 코어 콜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 SCI2, 우리가 흔히 과학기술 학술지 등재 리스트를 SCI2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사회, 그다음에 아트 앤 휴머니티스, 컨퍼런스 프로시딩, 이런 것들이 전부 코어 콜렉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의학도서관에서는 이 코어 콜렉션 중에서 SCI2와 학술대의 논문집, 컨퍼런스 프로시딩을 검색할 수 있는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웹 오브 사이언스 플랫폼에서 이 모든 것들을 구독하는 기관들이 있겠죠. 물론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술 분야도 검색을 해야 되고, 아니면 특별한 화학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구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씩 구독을 하는 거고요. 우리 의학도서관에서는 현재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 그다음에 컨퍼런스 프로시딩 두 가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CI라는 건 뭐냐면 웹 오브 사이언스 플랫폼 안에서 코어 콜렉션이 있고요. 그 중에서 과학기술 학술지인 SCI2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SCI2의 학술지 리스트들이 쭉 등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SCI 등재지, SCI 논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웹 오브 사이언스 SCI2의 등재 학술지이며 거기에 나의 논문이 등재되었다, 등재 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나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앞으로 줄여서 JCR, WOS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요 활용 방안은 내가 투고 학술지를 선정을 할 때 분야별로 어떤 학술지들이 주요하게 있는지, 그리고 임팩트 팩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변질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기관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이 학술지들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양적 평가한다든지 질적 평가를 한다든지, 교수님들 임용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나왔던 개념보다는 이제는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국내에서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인용 색인이란 무엇인가? 지금 하나의 논문을 예를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논문에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 레퍼런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걸 인용이라고 하고, 피인용은 이제 앞으로 다른 논문들에서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이 논문 자체를 이제 피인용을 할 겁니다. 레퍼런스로 삼을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비사이티드 됐다, 피인용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문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인용 보호가 있죠. 레퍼런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논문이 레퍼런스로 삼으면 해당되는 이 3번의 논문의 피인용 횟수도 1회 증가되고, 이 피인용 횟수가 논문에서 한 번 증가가 되면 이 BMC 캔서라는 저널에서도 같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그러니까 SCI에 있는 이 논문의 피인용을 가지고 JCR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논문의 피인용 숫자 자체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SCI 등재학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SCI 임팩트 팩터라고 좀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SCI 마스터 저널리스트라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이 지금 SCI인지 아닌지를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직접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고 검색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여기 SCI 마스터 저널리스트 바로 가기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현재 어떤 학술지들이 등재되어 있는지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이 검색창에 검색하는 조건 자체가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풀 저널 타이틀명이 약간 잘못 기입을 했을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워드, 뭐 ISSN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아신 이후에 검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저널 정보들을 가장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것은 펀메드에 보시면, 펀메드 메인 화면에 보시면 여기 저널인 NCBI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저널명을 입력해 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ISSN 넘버, ISSN이라고 하는 거는 저널의 고유 번호입니다. 어떠한 것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 해당되는 마스터 저널리스트 해당되는 란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치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캔서 리서치가 웹 오브 사이언스 안에서 코어 컬렉션 SCI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지금 현재 이 저널 자체가 SCI에 등재된 저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다른 웹 오브 사이언스 인덱스가 막 보이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요즘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Emerging Source Citation Index라고 있어요. ESCI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SCI, SSCI, ANHCI 이런 코어 컬렉션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검색이 되었다고 해서 이거 SCI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어 컬렉션에서 반드시 SCI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여기서 SCI만 구독을 하기 때문에 SCI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등재 논문 검색하실 수가 있죠. 내가 된 논문이 얼마만큼 피인용이 됐는지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개인별, 기관별, 주제별로 논문 실적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검색하는 방법 자체가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도서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검색 정도는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은 나중에 이제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도 보여드렸던 논문이죠. 하나의 논문이 여기서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이 논문들도 인용이 상승이 되고, 앞으로 지금 A 논문을 인용해 가는 논문들 자체에
때문에 이 A 논문의 인용 횟수도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의 메인 화면입니다. 지금 저는 영문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디폴트 값이 아마 국문으로 되어 있을 건데 저는 약간 영문이 좀 편해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저자, 사이티드 레퍼런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쉽게 검색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검색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어드밴스드 서치 같은 경우도 검색하시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 도서관에 만약에 의뢰를 해주셨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했다라고 검색식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서치로 검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필드명 자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본 필드가 주요 검색 필드가 있습니다. 토픽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주제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 그다음에 키워드 플러스라는 게 하나 여기 있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해당 논문의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만든 개념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유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로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타이틀, 저자, 소속 이렇게 있는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저자의 인용 관계를 검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주소 필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정한 기관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검색 필드 중에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토픽, 그다음에 제목, 주소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스터리스크는 잘 알고 계시죠? 이 뒤에 여기는 중간에도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는 가능한데요. 어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들을 여러 개 적으실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reduce, reducing, reducings 뭐 여러 가지 뒤에 어미 변화를 일으킬 때 어느 정도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별표 모양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건 중간에도 가능하고요. 뒤에 S 뭐 뒤에 쭉 이루어지는 이런 단어들까지도 한 번에 검색하실 수 있는 절단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어드레스 검색을 하실 때, 그러니까 기관명 검색을 하실 때는 어드레스로 하시면 되거든요. 어필레이션은 여기서 약간 통제를 하는 개념이고요. 어드레스는 저자가 논문을 투고할 때 냈던 그 소속 주소 정보 그대로가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가 됩니다. 별다른 가공을 하지가 않아요. 저자가 낸 그 정보 이외의 것들은 인용 횟수 말고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별다른 작업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same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이런 연산자는 대문자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same이라는 게 뭐냐면 주소 필드에서 같은 기관을 연결할 때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same이 있고 and가 있어요. 아산 MED CTR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병원의 명칭 자체가 약어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산 MED CTR, and radial, same radial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예시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화면이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same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가 이렇게 검색이 되죠. 아산 MED, CTR, 그 다음에 여기 레디올로지, 디파트먼트 레디올로지가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엔드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같은 주소란에 있는지를 상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뭐 방사선 종양학과든 내과든 외과든 이렇게 있고 서울대 영상의학과가 검색이 되죠. 그래서 어드레스 필드를 할 때 엔드로 하지 마시고 same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우리 기관과 과명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 MED CTR same 뭐 뉴럴 그러면 신경과, 뉴로서저리 그러면 뉴로서 G까지만 해주시면 또 신경외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는 걸 역시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검색을 해서 뽑아내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약간 좀 러프하게 검색을 하실 경우에 어드레스 필드에서 same 연산자를 활용을 한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연산자가 있어요.
니어랑 넥스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연을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검색이 되고 상세화면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사이테이션이라고 있고 아랫부분에 사이티드 레퍼런시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 아티클의 레퍼런스고요. 근데 이 레퍼런스 숫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인식 가능한 숫자가 표기가 될 거고요. 위에 사이테이션 숫자가 바로 이 아티클의 피인용 횟수입니다. 다른 논문들이 이 논문을 17번 인용해 갔다. 단 이 숫자 자체도 웹 오브 사이언스 안에서의 숫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하시면 인용 횟수 숫자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 플랫폼 이외의 것들도 구글에서 전부 검색되는 사이테이션에 반영되는 반면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여기 있는 숫자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17건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논문들 나의 실적 검색을 한다. 그래서 쭉 리스트를 했을 경우에 TC, 흔히 TC 그러니까 사이테이션 횟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몇 건으로 할지를 적어주실 때는 반드시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이 숫자 자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화면에 이렇게 어드레스, 그 다음에 교신저자 정보까지는 나와요. 근데 일저자는 맨 앞에 있는 저자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공동 일저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동 일저자 정보는 지금 이 플랫폼 안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고 원문을 실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저널이 지금 JCR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숫자까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색을 할 때 검색을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뭐 필드나 연산자, 그다음에 인용 정보 확인하고 인용 보고서나 검색 결과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들어가기에 앞서 당연히 알고 계시는 개념이지만 한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리한 연산자가 있죠. and, or와 not이 있습니다. and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중첩되는 개념을 검색할 때 활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중첩되는 개념, or는 이것 또는 이거. 주로 동의어들을 연결할 때 활용을 하겠죠. 아니면 나는 한 번에 이 동일한 개념들을 전부 검색하고 싶어. 렁캔서의 수술, 항암 다 검색하고 싶어 했을 경우에 여기에 수술, or와 항암, 케모세라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not은 특정한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 건데요. not은 좀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 중첩된 부분까지도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not은 되도록이면 뭐 활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활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어 자체는 네스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둥근 괄호를 활용하면 검색 순서가 변경된다. 뭐 검색 순서라고 뭐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묶어서 검색을 한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연결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둥근 괄호를 해서 주로 동의어를 연결할 때 많이 활용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어구 검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이즈 검색. 앞뒤로 더블 따옴표죠. 곁따옴표를 해주시면 이렇게 헬스 플래닝 하면 헬스 앤드 플래닝이죠. 그래서 플래닝이 어디 뭐 앞에 있고 헬스가 뒤에 있어도 검색되는 반면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반드시 하나의 어구로 인식을 해서 검색을 하고요. 아까 결단 검색 말씀드렸죠. 주로 어미 부분에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에스터리스 해주시면 이렇게 어미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불리한 연산자와 네스팅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앞뒤로 둥근 괄호를 하시고 검색하고자 하는 동일한 개념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 감염, 크로스 인펙션 또는 하스피탈 인펙션 하시고 and 둥근 괄호하고 거기에 활용하는 인터벤션이죠. 뭐 핸드 디스 인펙션, 핸드 워싱 이렇게 붙이고 띄고 이런 동의어들을 쭉 연결해서 활용하시면 뭐 펀메드에서도 구글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접 연산이 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있어요. 펀메드에는 없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엔드 연산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묶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어느 위치에 있던지 전부 검색이 돼요. 렁 캔서, 그러니까 렁 앤드 캔서 이렇게 하시면 렁은 다른 데 가고 캔서가 뭐 브레인 캔서 이렇게 검색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그러한 엔드 연산자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이 니어와 넥스트입니다. 대문자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 해주시고 숫자. 이 숫자 자체는 약간 임의긴 해요. 선생님들께서 그냥 갖고 계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6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니어, 넥스트. 이건 뭐냐면 넥스트는 앞뒤 단어, 블러드 두 단어 안에 카디오가 검색이 된다. 이거고 카디오 시스템의 니어는 시스템과 카디오가 순서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5단어 안에서 검색이 된다. 그래서 엔드 연산자를 보완하되 그렇다고 너무 더블 따옴표를 해서 검색 결과를 줄이는 것보다는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절충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 시연에 앞서서 피코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혈압 환자에게 웨이트로스 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혈압 강화에 효과적인가?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동의어가 뭐 하이퍼텐션, 하이 블러드 프레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체중 감량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간략하게 웨이트 로스나 웨이트 리듀싱, 뭐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대상 논문은 코리아 소속 논문을 아티클과 리뷰로만 제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가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약간 느린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영문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고요. 여기서 보시면 서치인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이라고 있죠. 여기에 에디션이 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SCI2만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필드가 있는데 토픽으로 그러니까 타이틀, 초록, 키워드에서 검색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이퍼텐션 뒤에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신 다음에 에스토리스크 해주시고 O와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네스팅 기능을 활용을 해볼게요. 하이 니어 블러드 프레스까지만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동일한 개념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드로 오라고 있죠. 추가하셔서 여기서 불련 연산자 and 이렇게 놓으시고 다른 걸 연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토픽으로 변경을 하시고 웨이트, 로스, 리듀스, 웨이트 로스도 뭐 로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 니어 6 하시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 자체는 5와 웨이트 로스 또는 웨이트 리듀싱을 검색하기 위해서 웨이트는 한 번만 해주시고 로스, 리듀스 여기는 이렇게 네스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이어트라든지 다른 것들 연결할 텐데요. 여기서 바로 5와 다이어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순서 자체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 웨이트 로스를 다시 한번 앞뒤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시면 웨이트 로스, 웨이트 리듀스 그냥 해두셔도 되고 괄호하신 다음에 웨이트 니어 6 로스 5와 또 괄호하시고 웨이트 니어 6 뭐 리듀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드로 해주시고 이 필드 중에서 어드레스 필드가 있어요. 여기서 사우스 코리아 또는 코리아 북한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세임을 안 한 이유는 특정한 기관을 지금 검색한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전반에 대해서 검색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토픽을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서치 버튼 눌러 주시면 859건의 논문이 검색이 됐죠.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 퍼블리케이션 이어가 있어요. C5를 해주시면 난 특정한 연도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리파인 해주셔도 되고요.
뭐 연도는 전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큐먼트 타입이라고 있는데 뭐 미팅 앱스트랙트, 여기 노트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이 활용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많이 활용하는 게 아티클, 리뷰, 프로세싱 페이퍼는 아티클, 프로세싱 페이퍼. 그 다음에 얼리 액세스. 얼리 액세스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지금 아직 권호가 부여되지 않는 논문들을 좀 빨리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얼리 액세스 논문이라고 표기가 돼요. 그렇지만 펀메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되는 속도 자체가 느립니다. 그래서 최신에 나온 논문이 등재가 됐을 경우에 이건 뭐 저희 부서 얘기는 아닌데 연구비를 집행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좀 마찰이 잦은 이유가 이거예요. 아직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논문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펀메드에서는 지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펀메드에서 이게 원조 논문인지 리뷰 논문인지 저널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연구자와 실제 이 연구 실적을 검색하는 행정하는 분들 사이에 마찰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웹 오브 사이언스가 굉장히 등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 정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리파인 해주시면 숫자가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 소트 값이 렐레번스 순으로 되어 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의 가장 큰 특징이 인용 횟수잖아요. 사이테이션 숫자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 해주시면 이렇게 가장 높은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됩니다. 7043건의 논문이 이 아티클은 지금 피인용을 받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검색한 결과 자체를 Analyze Result라는 기능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기본값이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테고리는 이제 저널의 카테고리로 크게 유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필레이션 이렇게 해주시면 기관명이 쭉 나와요. 뭐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경희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당 논문이 기관에서 몇 건의 논문이 실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로 도큐먼트 타입 그러면 몇 개가 없겠죠. 아티클 그다음에 어떤 여기 보시면 퍼블리케이션 타이틀이 저널명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저널에 많이 냈는지 정도를 좀 러프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테이션 리포트 해주시면 본 검색된 839개의 논문이 토탈 얼마만큼 그 피인용을 받았고 아이템당 얼마가 됐고 H인덱스 값이 63이다. 자, 이 H인덱스라는 값이 갑자기 이렇게 이 부분에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H인덱스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주로 기관이나 기관 중에서도 특정 과 중에서도 사실 연구자 개인의 연구 실적을 나타날 때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논문을 쭉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 본인의 논문 리스트를 검색을 쭉 하신 다음에 피인용 횟수가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세요.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논문 번호 앞에 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쭉 매겨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숫자가 이 피인용 숫자 이렇게 보시면 27, 27이 되는데 26이 되죠. 갑자기 여긴 28이 되고 이렇게 적어지는 전 시점 자체를 H인덱스 값 그래서 27이라고 한다. 본 저자는 27건의 논문을 27건 이상 피인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려면 이 부분도 저희 도서관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색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H인덱스라는 개념이 얼마나 그 저자가 피인용 횟수를 많이 받은 논문이 편수가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Q&A 간략하게 한번 받아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현재 SCI 등재 학술지인데 과거 나의 논문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CI 등재 학술지가 새로 등재됐을 경우에 볼륨 1부터 전부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등재 시점 이전의 논문, 웹 오브 사이언스 얼마만큼 등재를 시켜뒀는지에 따라서 논문이 검색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피인용 횟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논문을 실적을 제출할 때 기입해도 되느냐? 그거는 그 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뭐 제출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피인용 횟수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SCI 등재 학술지였는데 현재는 이제 탈락이 됐어요. SCI 등재 리스트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등재 웹 오브 사이언스에 그 논문이 올라가는 순간에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논문이 뭐 연구 부정이나 여러 가지 리트렉션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피인용 획수도 계속 누적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간략한 안내인데요. 시리즈 뭐 메소진 셀 바이올로지, 메소진 엔자이몰로지 뭐 이런 주요한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널과 단행본의 중간 형태를 시리즈라고 하는데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게 SCI 저널리스트에서 한 지금 6월달 정도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북사이테이션 인덱스에서 됐고 앞으로 JCR 임팩트 팩트에서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제출했던 논문 실적을 가지신 분들은 JC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불이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JC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복잡하게 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JCR 2021 버전입니다. 왜 2022년도에 2021이지? 라고 의문을 붙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혼용돼서 사용을 하거든요. 뭐 JCR 2022, 뭐 2022 JCR 임팩트 팩터 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JCR 2021 버전의 임팩트 팩터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현재 2022년 6월에 출시가 됐어요. 자, JCR 2021은 어떠한 형태로 계산이 되냐면 19년과 20년도에 특정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수들을 전부 모읍니다. 그건 아티클 리뷰만 모으고요. 이 해당 학술지에서 다른 논문에서 인용한 모든 횟수를 19년, 20년 논문을 다른 논문에서 인용 횟수를 전부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논문의 모든 피인용 횟수를 전부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인용해간 논문들은 아티클 리뷰 상관없어요. 모든 논문 타입 무관하게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 방법이 약간 복잡하게 되는데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A라는 학술지가 2019년도에 총 논문 수가 337, 20년에 302. 요건 아티클과 리뷰에 카운팅된 숫자겠죠. 이 논문 수의 피인용 횟수를 전부 집계를 해요. 이 A 학술지에서. 그래서 총 논문 수, 총 인용 횟수를 이렇게 놓고 요 인용 횟수를 논문 수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임팩트 팩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CR 2021은 뭐냐면 2021년도에 인용한 횟수로 산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용한 횟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2019년도 논문이라고 해서 2020년에 피인용된 횟수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계산된 횟수로만 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CR 2021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왜 JCR 2022라고 표기를 하지 않느냐? 지금 2022년도에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전체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내년이 된다고 해도 이 모든 정보들을 모으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6월 말 정도로 기준을 정해놓고 2022년이면 2021년도에 피인용된 횟수를 19년과 20년 논문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내년 새 버전은 JCR 2022, 2023년 6월에 출시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2022는 21년 논문을 가지고
현재 지금 2022년에 발생한 피인용 횟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JCR 임팩트 팩터 대상 학술지는 코어 컬렉션 중에서도 SCI와 SSCI 두 가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재 학술지예요. SCI에. 그래도 임팩트 팩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2020년대 최초 등재가 됐으면 현재 대상 논문이 2019년 논문이 온전하게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JCR 2021 임팩트 팩터 값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N/A, not available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거는 JCR에 앞으로는 값을 산출할 텐데 현재는 뭐라고 표현할 값이 없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고요. 0이라고 나온 건 진짜 0입니다. 아무런 값이 유의미한 값이 없다. 0.001인가요? 이외의 값들은 그냥 0이라고 표현하게끔 클래리베이트 4에서는 JCR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0과 not available은 약간은 좀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CR 임팩트 팩터는 마찬가지로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이콘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SCI 마스터 저널리스트 아랫부분에 JCR 임팩트 팩터 찾기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는데 아랫부분에 이 S2 저널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러한 리스트를 가공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 약간 시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JCR 임팩트 팩터 찾기 바로 가기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 화면이 보일 거고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저널, 카테고리스, 퍼블리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저널 발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21,000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필터 기능을 통해서 SCI만 이렇게 걸러내실 수가 있고요. 요 메인 화면에 보시면 JCR 2021 임팩트 팩터 2021 JIF라고 되어 있죠. 요게 해당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 값입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이 JCR에서 밀고 있는 개념 자체가 JCI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널 사이테이션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3년치 논문으로 산출되고 JCR은 단순히 그냥 피인용 횟수라면 이건 학문 동일 학문 간의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SCI랑 SCI뿐만 아니라 ESCI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CR에서 검색했더니 특정한 값이 있던데요. 이것도 임팩트 팩터 아닌가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JCI와 그 이전 화면인 JIF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아티클을 저널을 검색하고 들어가 보시면 그 아랫부분에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연도가 JCR 2021 임팩트 팩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값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논문들을 가지고 얼마만큼聘用됐는지를 우리가 산출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고요. JCI도 이 상세 화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논문을 아래에서 저널리스트 말고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게 제한 그 저널리스트가 제한이 이렇게 뜰 거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학문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저널 임팩트 팩터를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집에선 요 지금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보이시죠? 2018 저널 임팩트 팩터 값입니다. 2021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이 JCR에 등재됐던 저널들은 거기에 계속 정보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 임팩트 팩터겠지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버전 연도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A 전에 그러면 JCR도 아주 간략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여기 들어가셔서 저널 임팩트 팩터 찾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특정한 학술지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해당되는 항목들이 쭉 보일 거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학술지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죠.
지금 현재 카테고리가 SCI에 등재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봤더니 저널 임팩트 팩터가 2021로 제대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논문들을 가지고 산출했거나 이렇게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JCI가 있죠. 이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널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SCIE와 SSCI의 모든 저널 리스트가 지금 전부 보이게 되는데 좌측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사이테이션 인덱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해당되는 항목들을 전부 지워주시고 SCIE만 이렇게 하셔서 어플라이 해주시면 9,600건의 논문들이 저널들의 목록들이 쭉 보일 거고요. 여기서 임팩트 팩터 값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익스포트를 보시면 지금 600건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한 번에 전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파일을 받으셔서 손쉽게 좀 활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600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필터 부분에서 카테고리스 부분이 있죠. 이 카테고리스 부분 들어가 보시면 해당되는 나는 여기서 마취 쪽만 하겠다. 그러면 NSEology 어플라이 해주시면 600개 안에 들어가는 저널은 익스포트를 통해서 뭐 엑셀이나 CS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Q&A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SCI 등재학술지인데 임팩트 팩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문헌이 전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렇고요. 임팩트 팩터를 구글이나 저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데 JCR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팩트 팩터를 자체 계산해서 올려놓는 학술지들이 간혹 있어요. 당연히 SCI 등재 학술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반드시 JCR 임팩트 팩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임팩트 팩터가 3.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는 방식을 차용해서 이렇게 값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JCR에서 검색해 봤더니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죠. SSN 넘버로 검색을 했더니 당연히 검색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약탈적 학술지 요즘에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검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SCI 논문이라든지 거기서 피인용 횟수, JCR의 임팩트 팩터 값을 보고서라든지 어떤 기관에 제출하실 경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임팩트 팩터를 기입하실 때 그냥 IF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JCR, IF, JCR 뭐 임팩트 팩터 플레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인용 횟수 자체도 언제 검색을 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한 날짜가 오늘인데 이게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피인용 횟수가 줄어든다. 여러 가지로 정보 자체가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인용 횟수는 몇 월 며칠에 검색을 한 거고 임팩트 팩터의 버전은 JCR 2021 임팩트 팩터를 활용했다. 이 내용 자체를 반드시 명기를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메일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고 원내 전화는 4233번입니다. 궁금하신 점 문의 주셔도 좋고요. 인용 정보에 대해서 뭐 검색을 좀 요청을 하신다 했을 경우에도 4233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